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최소자승법 음, 나머지 내용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앞에 영상에서는 이 회귀계수 베타 제로 베타 1을 추정하는 최소자승법을 했던 건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회귀 모형 소개를 할 때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거를 끝낸 거예요. 하고 요놈이랑 요놈을 찾은 거고, 그럼 뭐 남았습니까? 요거 남았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한 가정은 요거라는 거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다. 그래서 요거를 추정하면 되겠지. 요 분산을. 그래서 이 오차항의 분산, 요 값을 좀 추정할 필요가 또 있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실제 랜덤 오차항 요거, 이 실제 이거는 관측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왜냐면 실제 이 회귀직선을 모르니까. 실제 회귀직선 이거를 모르니까 점이 여기 찍혀 있어도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이걸 알아야지 점이 찍혔을 때 이 차이를 아는데 이 진짜를 모르니까 진짜 이 오차항은 관측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구한 추정 회귀 직선 이놈과 요 놈과 여기 찍힌 점과의 요 차이 요걸 가지고 한번 좀 추정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가 이거고요. 실제 관측값과 예측값 요거 우리가 요 식을 통해서 구한 이런 식을 통해서 구한 요 y 값 그거의 차이 그거를 우리가 잔차라 그래요. 잔차. 잔차라 그러고 영어로는 레지듀얼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우리가 EI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EI. 그래서 EI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실제 관측값 빼기 이 추정 관측값. 그리고 이 추정 관측값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써준 거고요. 그래서 먼저 그 과정을 살펴보자면 이 잔차 제곱합이라는 걸 또 정의를 해요. 차 제곱합. 우리가 여기서 5차 제곱합을 이렇게 정의한 것처럼 이번에는 이 잔차의 제곱합. 이거를 우리가 SSE라고 합니다. SSE. Residual Sum of Squares인데 SSE라고 해. 그리고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죠? 쓴 것처럼. 근데 이 i라는 놈은 사실 요거고 이걸 다 넣어주면은 요게 되는 거고 근데 뭐 요거는 사실 요거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다. SSE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분산, 요 놈의 추정량을 또 S제곱이라고 할 건데 그 놈은 이렇게 정의한 SSE, 잔차 제곱합을 n-2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놈의 추정값이라는 얘기를 할 때 여기다 햇을 씌우잖아요. 그 햇을 추정값을 이걸로 할 건데 요 놈은 이 잔차 제곱합을 n-2로 나눈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 요 식대로 쓴 거네. 요거를 n-2로 나눈 것이다. 여기서 지금 n-2, 분모 n-2라는 거는 사실 이 잔차 제곱합의 자유도인데요. 이 단순 회귀 모형에서는 우리 모수가 베타 0, 베타 1 두 개잖아요.
그래서 표본 관측 치수 n개의 표본이 있을 때 모수의 수 2를 빼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자유도로 쓰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SSE라는 거를 통상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오차 제곱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오차, 입실론이 아니라 이놈의 제곱합이 아니라 잔차의 제곱합이니까 잔차 제곱합이라고 하는 게 엄밀히 맞는 말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용어가 잔차 평균 제곱이라고 MSE라고 하는 거예요. 민 스퀘어 에러라서 MSE고 그 SSE를 n-2로 나눈 거 그놈을 우리가 MSE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회귀 분석에서 오차항의 분산 시그마 제곱은 MSE를 통해서 추정이 된다. 이렇다는 거죠. 요놈의 추정값은 요건데 요놈은 MSE다. 그래서 우리 조그만 s 이놈을 회귀 표준 오차라고 하고 스탠다드 에러 오브 리그레션이라고 하고 MSE에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이렇게 루트를 씌우면은 루트 씌우면 그게 s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s라는 놈을 이렇게 루트 MSE 루트 민 스퀘어 에러라고도 한다. 스퀘어는 그냥 빼주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잔차 제곱합 SSE 여기서 얘기했던 SSE를 이런 식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해도 된다. SSE의 정의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값을 계산하는 거는 사실 요 값을 계산하는 거라든지 요 값을 계산하는 거 다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잘 이 변수랑 항들을 뚝딱뚝딱 예쁘게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바로 예시를 또 볼게요. 아까 봤던 예시, 요 예시에서 계속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오차항 분산 요거를 추정하는 방법을 다루는 그런 예시일 텐데 먼저 우리가 아까 앞에 예시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구했잖아요.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x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 넣어주는 거죠. 여기다 넣어줘가지고 이게 나온 거고 이걸 또 여기다 넣어줘서 나온 거고 이렇게 식으로 그렇게 해서 y 햇 값을 다 요 열에다가 다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이 잔차라는 놈은 요거 빼기 요거라 썼으니까 요거 빼기 요거는 요거 빼기 요거는 요거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요놈의 제곱을 여기다가 또 써준 거죠. 요놈의 제곱은 요거, 요놈의 제곱은 요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다가 요놈의 총합 8개니까 요거를 여기다 이제 써준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 한 거죠. 요놈의 추정치는 요건데 요놈이 MSE고 MSE라는 놈은 SSE를 요거를 8 빼기 2 그러니까 모수가 두 개니까 두 개 빼줘가지고 그 자유도로 나눠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요 예제 이 어떤 TV 이제 세제의 판매량과 광고 지출액 간의 관계를 회기식을 이렇게 썼었지. 이렇게 구했어. 가지고
그러면은 요거 플러스 이제 입실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실제로 알지 못하는 어떤 선형 회귀식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추정했냐? 우리가 구한 베타 제로, 베타 1과 입실론. 근데 이 입실론이라는 놈은 0, 요거 9378.591을 따르는 그런 요런 모형으로 이 x와 y의 관계를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최소자승법에서 다룰 내용이 사실 거의 끝났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과정, 여기 보면은 이 데이터 포인트가 8개밖에 없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엄청 많아. 관측치의 수가 몇백 개, 막 몇천 개 돼. 그러면은 이거 다 일일이 하기가 되게 귀찮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엑셀이라든지 파이썬을 써가지고 살짝 코딩을 하거나 표를 만들어서 하면은 뭐 어렵지는 않지만은 일일이 맨날 해주기가 귀찮으니까 통계 분석 툴,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파이썬 같은 거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많이 한다는 거고, 이 SAS, SES라는 게 유명한 통계 분석 툴인데, 요 왼쪽에 있는 그림, 요게 이제 세스의 그 회귀 분석 결과를 딱 출력해주는 그런 그림이고,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인터넷에서 퍼온 건데, 이 파이썬에 이제 스탯 모델스라는 그 라이브러리에 어떤 모듈이 또 있어가지고 OLS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서 뭐 이렇게 데이터를 잘 입력을 하면은 또 이렇게 리그레이션 회귀 결과를 딱 뽑아주는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은 직접 하는 거 보여드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 다 손으로 하기 귀찮으니까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패키지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교재에 있는 거, 세스를 통한 그 결과인데, 이거를 보면은 크게 이제 분산 분석,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 요 부분과 요 부분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고요. 여기 잘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그런 요소들이 계산돼가지고 포함이 돼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다룬 예제를 그 세스에다 넣고 돌린 결과인데요. 여기 보면은 DF가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에러에 대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 n-2 해서 요 6이 지금 쓰여 있는 거고, 그리고 MSE가 여기 있는 거고요. MSE 여기 있네요. 이거 여기 있네. 이게 MSE가 여기 또 써 있는 거고, MSR은 뭔지 모르겠네. MSR은 우리 여기서 아직 다루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나오면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밑에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에서 보면은 여기 인터셉트랑 그리고 이 기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 베타 제로값 요거겠지? 1159 여기 있잖아. 그리고 그 기울기값 3.3658 그게 여기 있잖아. 얘가 자동으로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잘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PR, F 보다 클 확률 T, PR. 이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회귀 분석에서 이제 검정 같은 거 할 건데, 우리 그 P-밸류 배웠었잖아. P-밸류. 이 회귀 분석에서의 모수에 대한 이제 검정 같은 거 할 때, 검정이란 건 그런 거잖아. 검정 통계량을 만들고 검정 통계량의 실험값을 봐가지고 기강력을 어떤 정해진 유의 수준 하에서 기강력을 정한 다음에
검정 통계량 실현값이 기각력에 속하면 기각, 안 속하면은 안 기각. 또는 그 p-밸류, 검정 통계량의 실현값으로부터 p-밸류를 산출한 다음에 p-밸류랑 알파랑 비교해가지고 뭐 기각하거나 기각하지 않거나 이런 걸 하잖아요. 얘가 그래서 p-밸류를 그때 쓸 이제 p-밸류를 딱 뽑아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계 분석, 회계 분석하는 사람이 보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책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퍼온 건데 여기도 사실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쓰여있는 숫자는 사실 이 예제에 대한 분석 결과가 아니니까 숫자를 볼 필요는 없고 봐야 될 거는 여기 뭐 인터셉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소개를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최소자승법 내용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그러면은 이제 회계계수에 대해서는 뭘 검정하느냐 그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